안녕하세요.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수tor의 정수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환율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이해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환율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환율을 토대로 해서 현재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올라오셔야지 경제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국제수지라고. 국제수지, 그러니까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를 합해진 이 국제수지. 이 국제수지에 의해서 결국은 한 나라의 경제가 왔다 갔다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무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환율에 대한 그 무역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다 그러면 환율이 무언가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뭐 원화와 달러의 교환값 아닌가요? 이렇게 대부분 다 잘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환율이 왜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잘 모르겠고, 요즘 자기가 직구를 하는데 그 직구할 때 환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작년에 샀던 그 값에 비해서 한 20%가 더 상승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 실생활에서 이해할 때 대부분은 우리가 직구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 여행을 갈 때 환전하면서 환율이 올라간 부분들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 환율에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환율이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고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이란 무엇이냐? 환율이란 무엇이냐? 이 말은 그대로 우리나라 돈과 세계의 돈인 달러와의 교환 비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교환 비율이요. 그래서 보통인 그 교환 비율이 일단 1달러일 때 100엔,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0원. 그래서 1대 100대 1000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움직여지게 그렇게 환율이 책정되는데, 이 세계의 경제 흐름에 의해서 결국은 환율의 변동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1450원 가까이까지 올라간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1달러를 바꾸는데 1450원이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도 엔화가 1달러를 하는데 150엔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달러 150엔 1450원. 진짜로 보면 이 정도라고 그러면 이 강달러란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달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1달러를 갖다가 교환하는데 처음에 1000원이면 됐던 걸 갖다가 1450원을 줘야지 1달러를 갖다가 교환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달러가, 세계의 돈인 달러가 완전히 강이 된 거죠. 요즘 이 강을 넘어서 이제는 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왕의 권한까지 딱 가지게 되는 게 이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세계의 돈인 달러와 교환할 수 있는 비율이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환율에 대한 의미이고요. 이 환율이 점점 중요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환율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국제 간의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의해서 이 경제적인 국제적인 그 교역 관계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어떠한 의미인가? 환율은 세계의 돈인 달러와의 교환 비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의미를 한마디로 이해한다 그러면 달러와의 교환 비율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 달러가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러 그 환율에 대한 역할들이 뭐 직구 정도나 해외여행 정도 할 때 우리한테 그 경제적인 부담감을 작동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부분을 얘기한다 그러면 뭐 환율이 높게 상승해서 그 환율이 올라가서 그 지금처럼 킹달러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나라 상품을 갖다가 해외로 수출하기는 쉬운데 수입하는 상품들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때는 외환보유고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2020년도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그것도 또 예외적으로 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역을 미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킹달러이기 때문에 킹달러로서 그 원화 가치가 하락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메리트를 갖다가 작동하진 않아요. 거기다가 수출품은 우리나라 주로 반도체, 배터리 아니면 자동차인데 이거는 그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많이 수입을 하게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데 지금 세계 각국은 경기가 위축되어 있어서 많은 상품을 수입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런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호재라고 하는데 이런 기호재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수출이 늘어나지 않고 대신에 수입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왜 늘어나게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주요 이제 에너지 자원인 석유와 그다음에 식량 자원인 곡물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 자원과 곡물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더라도 꼭 수입해야 되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 산유량들을 감축시키는 바람에 그리고 그 러시아가 수출에 대한 그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출을 갖다가 그 전쟁 때문에 중지하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사실은 그 에너지 자원의 가격들이 많이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된 걸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입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역 수지 적자가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것처럼 그 환율이 꼭 상승한다고 좋은 효과를 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반대의 경우도 일본에 있었잖아요. 일본에서는 1985년도에 프라자합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세계 5대국 재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일본하고 독일이 너무 수출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은 그 수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대일 적자, 대독 적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마르크화에 대한 통화 가치를 높이고 엔화에 대한 통화 가치를 높여요. 그래서 엔고나 마르크화에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서 결국은 일본이나 독일의 수출은 조금은 완화시키고 수입을 늘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작동을 강제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변동환율제가 아니라 그 강제적으로 하는 환율제를 실시했는데 이때부터 일본이 사실은 수출에 대한 부진을 위해서 잃어버린 30년 이런 경제적 위축을 갖다가 겪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환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한 나라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 영향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무역 수지예요. 이 무역 수지에 의해서 이 경제가 왔다 갔다 춤추기 때문에 환율은 일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아시잖아요. 일본의 경제는 경제 대국인데 일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가난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환율 때문에 환율을 갖다가 그 연구를 하면서 저 달러 가치를 갖다 떨어뜨렸는데 이것 때문에 수출이 중단되고 그래서 수출이 많이 위축되는 바람에 일본 내에 있는 경제적인 활성화가 부족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만큼 환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환율에 대한 그
가격이 얼마나 적정한 거냐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대부분 다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요. 달러 인덱스부터 해서 그러니까 1973년도에 그 연준에서 달러 인덱스를 해서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닉슨이 금태환을 중지시켰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금 같은 경우에 한 돈에 35불로 해가지고 그 가치에 매겨져서 세계의 돈의 달러 가격을 갖다가 고정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게 닉슨이 그걸 갖다가 닉슨 독수리라 해서 그걸 갖다 중지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달러가 이제 변동 가격제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격을 갖다가 7개국의 세계적인 7개국의 통화 가치 있는 7개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이라고 달러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해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통해서 그 달러와의 통화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부분들 갖다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랬던 것들이 2022년도에 달러 인덱스가 11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가 된 거죠. 그만큼 요즘 달러의 통화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달러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달러가 환율이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서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적정한 달러 가격이 얼마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자세히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쉽게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수의 정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